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도 이제 소극장인데 이 소극장도 아마 자주 못 열겠군요, 이제는. 오늘도 각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갑자기 사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서 함께 사는 이유는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아닐까 싶고, 그 역할을 결국 국가가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동체에 위험이 처했을 때 그 위험으로부터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그 일은 결국 국가의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난, 질병, 외침 등등으로부터 국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당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데, 저는 그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조차도 당연히 우리 국가 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또 경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원받지 못하고, 그 경계 안에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거 거의 뭐 잔소리 비슷하게 돼서 듣기 싫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이 GDP 대비 이제 10% 이상의 대대적인 국민 지원을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들이 돈이 남거나 아니면 국가 부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서 괜히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국가 부채 비율도 높고 국가 재정 여력도 취약한데 우리보다 몇 배씩에 해당되는 지원들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국가에 기여하려는 생각이 강하시고 또 헌신적이어서 국가가 정하면 웬만하면 다 따라 주십니다. 그게 이제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경제 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된 주된 이유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국민들의 이런 공리적인 정신,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존할 게 아니라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께서도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신데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도 사진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걸 좀 미리 좀 읽어봤는데, 이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예를 들면 직접 명령 지시, 그러니까 업무 명령 대상, 시간 제한, 인원 제한, 뭐 아니면 아예 뭐 영업 금지, 이런 대상이 된 경우조차도 충분히 보상되지 않고, 근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피해를 입는데 명시적인 제한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어딘가는 경계선을 그으면 이 경계선에 따라서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일반적 지원을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제시한 게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지원한다. 모두에게 모든 손해를. 80%는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실제로 다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제한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피해를 다 보상을 해준 게 맞죠. 그래서 모든 보상, 모든 손실을 다 보상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하기는 했는데 주로는 금융 지원을 많이 했다. 이제 금융 지원을 하면 그 결국은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 지원보다는 현금 지원, 현실 지원을 하자. 대출보다는 지원을. 세 번째는 나중에 후보상, 후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일이 벌어져가지고 재기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다시 복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통 했던 것처럼 선지원하고 후정산하자. 그리고 여기에 대전제는 결국 우리가 그런 여력이 되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충분히 그런 여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코로나19가 또 다시 이제 심각하게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는 건데, 여기 많은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으니까요. 어쨌든 정부의 그 들어오는 기재부 관료들의 이 상물이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좀 더해서 우리가 말하는 선지원, 부정산, 금융보다는 지원을 부분이 아니라 전부 지원을 이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을 좀 많이 좀 들어보고 저희도 필요한 대책들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9분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호중 우리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당 내에서도 많은 현안 파악을 해서 애쓰고 있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의견을 모아서 당정 협의도 하고 뭐 지금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면 다음 이제 저는 사실 선거 운동을 하는 중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로 얘기하게 되지만 그래도 제가 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정부하고 또 이견이 발생해서 약간의 갈등도 생겨나긴 합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현재 상태의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께서도 애도 많이 써주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모르던 부분들이 또 파악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 보상체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15만 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하한선을 그때 우리가 협의해서 50만 원을 올렸죠. 뭐 저희는 한 100만 원쯤 하고 싶었는데 정부 방침은 원래 10만 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올리고 향후에 또 계속 조정해야 되겠고 또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것들을 좀 최소화할 필요도 있겠고 또 규모에서 제외된 경우에 또 9억 9,900만 원하고 10억하고 차이가 대체 뭐냐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하고 결국은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 보상의 좀 폭을 좀 두텁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즉각적으로 대책은 세우지 않겠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례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요거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피해 또는 부담을 국가 즉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왜 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만큼 안 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걸 바꾸는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힘든 와중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또 지금 같은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겨내 왔으니까요. 서로 힘 합치고 또 용기 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은혜 말씀 감사드립니다.